안녕하십니까. 비행을 다니며 느낀 여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스몰 토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유니크 컬처 버라이어티 채널 캡틴 카이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 있는 대로 달과 크루아상이라는 빵이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쉽게 영어로 달에 대해서 단어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달 하면 moon이죠, moon. 그러면 보름달은 뭘까요? full moon 맞습니다. 반달은 뭘까요? half moon. 그리고 초승달은 뭘까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new moon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달에 관계되는 단어 중에 신혼여행 갈 때 허니문,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허니문을 빗대서 반대로 미저리 같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bitter moon 뭐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주 초생달, 금음달, 반달, 보름달 딱 세 가지만 알고 그 중간에 우리가 보통 상현달이니 하현달이니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는구나. 일단은 wax라는 동사하고 웨인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왁스는 우리가 아는 왁스, 왁싱하다. 근데 여기 뜻이 뭐 그렇게 꼭 그런 뜻은 없어요. 근데 이게 달이 차오르가는 그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과정에는 왁싱이라는 단어를 쓰고 보름달에서 기울어서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웨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웨인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이지러드다, 뭐 야위다, 뭐 이런 뜻이니까 맞는데 왁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왁싱할 때 제모를 한다는 뜻 말고 왁스 중에 우리가 채워 넣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이 났을 때 신발에도 흠집이 났을 때 왁스를 바르면은 그 흠집이 메꿔지면서 코팅이 되면서 신발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작해서 채우다, 점점 차오르다 이런 뜻의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전에는 그렇게라고 나와있진 않지만 의미의 변천사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단어가 기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버스, 형용사로 뚱뚱하다. 이게 약간 뚱뚱한데 우리가 fat 이런 느낌이 아니라 헌치백, 난장이 곱추가 등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뉴문, 그 다음에 크레센트라고 이게 아주 작은 초생달에서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크레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왁싱 크레센트. 그다음에 하프문 중에 첫 번째가 이 달의 페이즈 변화 중에 4분의 1이다 그래서 first quarter 반달. 그다음에 그거보다 뚱뚱해서 보름달 가기 직전의 거를 상현달이라고 하죠. 이거를 waxing gibbous. 그 다음에 보름달이 풀문, 그 다음에 다시 하얀 달로 살짝 적어졌을 때가 waning gibbous, 그 다음에 다시 반달이 되면은 third quarter, 그 다음에 다시 더 줄어들면은 waning crescent, 그 다음에 뉴문이나 다크문이 되는 거죠. 다크문으로 끝나고 뉴문으로 시작하지만 어차피 반복 돌아가는 사이클이니까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크레센트가 흥미로운 게 이탈리아어로도 우리가 음악 용어를 주로 이탈리아어로 다 쓰지 않습니까? 피아노, 피아노시모, 포르테, 알토, 소프라노 뭐 이런 거다. 근데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음을 점점 강하게 크레센도, 점점 크게 데크레센도, 점점 약하게, 점점 작게, 이런 뜻입니다. 이 크레센트라는 명사든 크레센도라는 부사 형용사든 이거를 프랑스어로 한 게 크루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크루아상이란 빵이 이런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달과 크루아상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달의 위치,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 주기적인 변화, 이걸 페이즈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되고요. 프랑스어로 크루아상 말고 초승달을 또 더 작을 때는 루인 누아르, 루인 솜브레, 어두운 달이다. 보름달은 플레인 린, 이렇게 합니다. 너무 어렵게 가지 않고 다음에 스페인어 초승달과 보름달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어들은 너무 학술적이거나 잘 안 쓰는 표현들이 많아서 상현달, 하현달은 영어로만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루나 누에바, 새 달이죠. 그 다음에 저물어 갈 때 끝나는 달은 루나 비에하, 헌 달입니다. 오래된 달. 그 다음에 보름달은 루나 예나, 다 풀문, 동그랗다, 뭐 넓적하다 이런 뜻이죠. 이탈리아어로는 초승달이 크레센테, 역시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불어랑 비슷한 게 보름달이 플레니 루니오, 이탈리아식 어미만 바뀌었지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독일어를 보겠습니다. 독일어 노예 몬트, 이게 발음이 뉴 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보름달 보겠습니다. Der Vollmond, 이걸 잘 들어보면 full moon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를 느끼냐면, 우리가 영어에 라틴어 단어도 많지만 그리스 단어도 많고, 근데 문제는 라틴어 계통이라고 할 때 영어가 안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라틴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루마니아어 주로 5개, 그 외에 기타, 요렇게는 라틴어처럼 단어가 거의 똑같은데 지금 독일어, 영어로 넘어가면서 문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저먼 앵글로색슨족이 저먼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켈트족이 들어와 있던 잉글랜드, 브리탄 그 섬에 앵글로색슨이 들어가서 영어가 형성이 된 거니까 게일어, 뭐 영어. 근데 게일어는 켈트족이니까 좀 다르고요. 이건 뭐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영어는 독일 계열이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혈통도 독일 계통에 가깝습니다. 독일 혈통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달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또 우리가 보면은 참고로 여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도 달의 여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이전에 하이페리온의 자식 중에 헬리오스가 태양이고, 이 태양과 달을 짝으로 이제 신화에서 쓰니까 달이 셀레네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헬리오스는 뭐 헬륨이라는 단어로 이제 남아 있지만 셀레네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제우스의 자식들 중에 아폴론이 태양, 아르테미스가 달, 그래서 12신에 들어가는 주신 중에는 제우스와 같은 세대, 밑에 세대 아폴론, 아르테미스. 이게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은 다이아나가 됩니다. 달의 여신 다이아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있죠.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달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달과 크루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넓혔으니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 친구로부터 저 멀리 먼 나라의 땅끝까지
세계를 넓게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캡틴 카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